안녕하세요, 여러분. 콩국수 한 그릇이 당신을 응급실로 보낼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25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이지현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건강을 챙기려고 좋다는 음식만 골라 먹으셨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몸이 더 나빠지신 분들을 매일같이 보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 식탁 위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콩국수입니다. 시원하고 고소한 맛에 단백질까지 듬뿍 들어있어서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좋을 것 같잖아요. 게다가 입맛 없는 여름에 후루룩 먹기도 좋고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댁에서도 콩국수 해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혹시 콩국수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거든요. 70세 되신 최영진 할아버지께서 응급실로 실려오셨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시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후들거리시더라고요. 손발도 저리시고 온몸이 부어오르셨어요. 처음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건가 싶어서 급하게 검사를 했는데 알고 보니 원인이 다른 데 있었어요. 바로 그날 점심과 저녁으로 드신 콩국수 2그릇 때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최 할아버지 같은 경우가 한 달에 서너 번은 꼭 생기거든요. 모두 콩을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몸에 좋다는 콩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콩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특히 우리 5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콩 대신에 드실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음식들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병원 갈 일이 확실히 줄어들 거고 거울 속에서 활기찬 여러분 모습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를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고요.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배우자분께 보여드리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실 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병원에서 25년 동안 신장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좋다는 음식만 골라 드시는데 오히려 그 때문에 몸이 망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정말 성실하세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몸에 좋다고 하면 그 음식만 열심히 드시거든요. 콩도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콩국수, 콩비지, 두부, 콩나물 이런 식으로 콩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봤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지, 누가 조심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의사로서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지금부터 20분 동안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콩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피하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최영진 할아버지 사연부터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최 할아버지는 정말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이면 두유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점심에는 콩국수, 저녁에는 콩밥까지 드셨거든요. 주변에서 콩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할아버지가 너무 성실하셨다는 거예요. 좋다는 건 많이 먹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콩을 정말 많이 드신 거거든요. 아침 두유에 콩이 50g, 점심 콩국수에 80g, 저녁 콩밥까지 합치면 하루에 콩을 거의 200g 가까이 드셨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아침에 두유 한 잔을 벌컥벌컥 드시고 점심으로 부인분이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콩국수 한 그릇을 여보, 이거 정말 고소하고 맛있네. 라며 드셨대요. 그런데 저녁에도 콩국수가 또 나온 거예요. 최 할아버지는 좋은 건 많이 먹어야지. 하며 한 그릇을 더 후루룩 드셨거든요. 저녁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어서 소화제를 찾으셨는데 점점 숨도 가빠지고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발도 저리고 얼굴과 손이 부어오르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대요. 가족분들이 급하게 응급실로 모시고 왔는데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랄 결과가 나온 거예요.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2배 이상 높았거든요. 이걸 의학적으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는 정말 위험한 상태예요. 바로 콩 때문이었어요. 콩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있거든요. 콩 100g에 칼륨이 약 1600mg이나 들어있어요. 최 할아버지는 그날 하루에 콩을 200g 넘게 드신 거예요. 건강한 신장이라면 이런 칼륨을 소변으로 다 내보낼 수 있지만 70세가 되시면서 신장 기능이 예전에 60%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배수관이 막힌 것처럼 칼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쌓인 거죠.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저희 병원에서만도 콩 때문에 고칼륨 혈증으로 응급실에 오신 분이 5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남성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되신 박민수 씨는 정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콩이 몸에 좋다는 프로그램을 보시고 매일 아침마다 콩 한 줌을 직접 갈아서 두유로 만들어 드셨거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1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기운이 없어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뭘 해도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요즘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이게 나이 탓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봤더니 하루에 콩을 120g씩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었어요. 이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마치 시소처럼 한쪽이 올라가면 반대쪽은 내려가는 거죠. 외국 연구를 보면 콩을 과도하게 먹은 남성들의 정자수가 4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도 있어요. 박민수 씨에게 콩 섭취를 하루 30g 이하로 줄이라고 했더니 석 달 뒤에 선생님, 아침마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68세 이수연 할머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10년째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건강을 더 챙기려고 매일 아침마다 갑상선 약과 함께 두유를 드셨거든요. 몇 개월 지나면서 피로감이 심해지시고 추위를 많이 타시고 변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보니까 호르몬 수치가 정상보다 낮더라고요. 약을 열심히 드시는데도 말이에요. 알고 보니 콩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갑상선 약 흡수를 방해하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몸이 제 기능을 못한 거였죠.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갑상선 약을 먹은 후에 최소 4시간은 콩으로 만든 음식들을 피하시라고 했어요. 한 달 뒤에 선생님,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라며 정말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콩을 줄이면 뭘 먹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맛있고 건강한 대안이 정말 많거든요. 먼저 단백질 보충 방법부터요. 계란 흰자를 하루에 1개나 2개 정도 드시면 좋아요. 칼륨도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거든요. 닭 가슴살도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하고요. 생선 중에서는 고등어가 특히 좋아요.
오메가3가 듬뿍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우유나 요구르트도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여름철에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음식들도 많아요. 콩국수 대신에 메밀 냉면을 드셔보세요. 메밀은 루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좋거든요. 오이 냉국이나 토마토 냉국도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전립선 건강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찬으로는 멸치볶음이 정말 좋아요. 멸치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거든요. 견과류도 빼놓을 수 없어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건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어요. 색깔 있는 채소들,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것들도 자주 드세요. 두부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두부는 콩으로 만든 거지만 제조 과정에서 칼륨이 어느 정도 제거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드셔도 괜찮아요. 다만 매일매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다양성이에요. 한 가지 음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양도 균형 있게 섭취하고 몸에도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좋다는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적당히 드시면 콩도 좋은 음식이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에요. 오늘 배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는데 핵심만 3가지로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시죠?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는 뜻이에요. 콩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하루에 콩은 25g, 밥숟가락으로 2~3스푼 정도만 드시는 게 좋겠어요. 최영진 할아버지처럼 하루에 200g씩 드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든 적당히가 최고예요. 두 번째, 내 몸 상태를 꼭 점검해 보세요. 특히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그리고 남성분들은 호르몬 상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60세 이상이시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정기 검진은 필수예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세 번째, 균형 잡힌 식단이 가장 중요해요. 콩만 고집하지 마시고 계란이나 생선, 닭고기 같은 다양한 단백질을 드세요. 여름에는 콩국수 대신 시원한 메밀 냉면이나 토마토 냉국도 정말 좋거든요.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에요. 사실 제가 25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건강은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보다는 그냥 평범한 음식을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나도 콩을 너무 많이 먹고 있었네 하고 깨달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줄여가시면 돼요. 갑자기 확 줄이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다른 음식들로 바꿔가시면 되거든요. 특히 남성분들, 오늘 박민수 씨 이야기 들으시고 혹시 나도?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즘 기운이 없고 의욕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면 혹시 콩을 너무 많이 드시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도 약 먹고 바로 콩 제품 드시지 마시고 시간 간격을 두시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정말 소중해요. 지금 조금씩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시고 시간이 필요한 건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그런데 혹시 오늘 새로 알게 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건 처음 알았어요. 라고 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도 드릴게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도 듣고 싶거든요. 혹시 나도 콩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는 분들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이네 하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주변에 콩을 자주 드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드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싶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건강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의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정확하고 실용적인 정보만 골라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그래야 새로운 건강 정보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병원에 덜 오셨으면 좋겠어서예요. 물론 아프면 꼭 병원에 오셔야 하지만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만 잘 지키셔도 콩 때문에 응급실에 가실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당장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시면 영상만 보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특히 숨이 가쁘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이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강관리는 마라톤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확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잘못 먹었다고 해서 확 나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꾸준히 조금씩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이 정말 대견스러워요.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봐요. 병원 대신 건강한 웃음으로 가득한 식탁에서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